이번 시간에는 샤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딩이라는 것은 수평 분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맨 위에가 컬럼. 그리고 데이터들이 이렇게 튜플들이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가 뭐 100만 개나 뭐 200만 개 몇 개 없다고 하면 괜찮지만 데이터가 1억 개 등등 뭐 1억 개, 1조 개 데이터 개수가 많아지면 이것을 검색하거나 혹은 뭐 수정하거나 데이터량이 많으면 이런 작업을 할 때 불편하겠죠. 이것을 위해서 이제 수평 분할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수평 분할. 이 수평 분할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일종의 음, 데이터를 이제 여러 DB에 분배해서 저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스케일 아웃이라고 연동해서 기억하시면 좋은데 스케일 아웃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를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서버를 여러 개를 이제 하나로 이제 묶어서 데이터를 분배해서 저장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케일 아웃, 스케일 업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배웠었죠. 스케일 업. 스케일 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을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되죠. 뭐 CPU나 램이나 그리고 볼륨, 그리고 SSD 데이터베이스를 예를 들어서 뭐 1테라였는데 2테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서버 한 대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케일 아웃은 여러 서버를 이제 병렬로 이렇게 묶어버려서 이제 좀 더 크게 그리고 성능을 더 좋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저희가 배웠어요. 수직 분할하고 수평 분할이 있는데 여기에 수직 분할이 하나 더 있죠. 말 그대로 수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컬럼 기준으로 특정 컬럼은 어떤 DB에 넣고 특정 컬럼은 다른 DB에 넣고 이 작업들을 이제 수직 분할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튜플 기준으로 특정 데이터는 어디에 넣고 특정 데이터는 다른 DB에 넣고 이것을 수평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수직 분할이 더 편할 때도 있고 수평 분할이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수평 분할을 쓰게 됩니다. 수평 분할 이유는 어차피 데이터 튜플의 데이터량은 계속 증설이 되겠죠. 계속 증가하게 되고 스케일 아웃을 통해서 동일한 동일한 컬럼에다가 기준이 명확한 거죠. 동일한 컬럼에다가 이제 투표의 개수를 어떤 DB에 넣고 어떤 DB에 넣고 이렇게 명료하게 구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수평 분할을 합니다. 샤딩. 샤딩이라는 것은 이제 분배라고 보시면 돼요. 분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로우값 이제 튜플을 이제 분할하는 작업을 샤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샤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하게 코딩으로만 해도 이제 분배가 가능한데 인덱스 기준으로 그리고 뭐 레인지 뭐 저기 범위죠. 인덱스도 뭐 어차피 pk 범위 그리고
디렉토리 샤딩, 뭐 여러 가지 이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쓰기 때문에 딱히 이게 이것만 있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이제 내가 어떤 저기 컬럼, 인덱스나 컬럼 기준으로 클러스팅 기준으로 어떤 DB에는 이 데이터 넣고 어떤 DB에는 이 데이터 넣겠다라는 기준 알고리즘을 만드시면 돼요. 보통 검색을 하면 디렉터리 샤딩 그리고 뭐 레인지 샤딩, 모듈러 샤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뭐 디렉터리 샤딩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카테고리로 나누신다고 보면 돼요. 카테고리 나눠서 이제 특정 DB에 이렇게 넣고 관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레인지 샤딩 같은 경우에 이제 범위죠. 범위. 이것도 그냥 예를 들어서 1에서 20, 21에서 40 이렇게 특정 범위에 데이터를 넣겠다. 뭐 PK가 되든 인덱스가 되든 뭐 넣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모듈러 샤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PK 이제 연산 작업이죠. 여기에 보시면 나누어서 이게 나머지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것 이렇게 구분지어서 DB에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요를 아는데 여기하고 이제 PK가 기본키라고 배웠죠. 기본키는 튜플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거하고 같이 이제 인덱스라는 것도 배워두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인덱스도 사실상 이제 튜플을 식별할 수 있는 값이에요. 유일한 값인데 P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값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로 정수로 보통 1, 2, 3, 4 이게 순차적으로 증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JPA나 이제 NTT로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증설이 가능하고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나 아니면 JPA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인덱스가 중요한지는 이제 튜플을 식별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알고리즘. 보통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튜플을 식별하는 유일한 값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튜플이 있겠죠. 튜플이 있는데 특정 튜플을 내가 찾고 싶다고 하면 이제 SQL 쿼리문이나 혹은 이제 뭐 조건절을 써서 이제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튜플을 하나씩 다 조회하면서 검색하는 거는 이제 n개만큼 작업을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뭐 1억 개가 있으면 1억 번을 조회한다는 거는 이제 웹 서비스에서 있으면 안 되는 조치적인 내용이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해야 되죠. n분의 2 n분의 2만큼 조회를 한 다음에 그 나머지도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제 효율적인 검색 알고리즘을 써야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튜플들이 정렬이 돼야겠죠. 정렬이 필수 조건입니다. 정렬. 그러면 정렬을 하려면 순차적으로 이제 1, 2, 3, 4, 5 이렇게 넘버를 매겨줘야 돼요. 이것이 인덱스입니다. 튜플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
그러면 인덱스를 어떻게 저장하면 좋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고민하게 돼요. 인덱스를 저장하는 방법. 자, 인덱스 정렬을 해서 0, 1, 2, 3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렬하면 매번 저장할 때마다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노드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노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돔 구조 배우셨을 때 그 노드예요. 노드 구조. 루트, 그래서 자식 노드 이렇게 구조적으로 뿌리를 내린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게 노드이고 가령 5라는 숫자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5보다 크다고 하면 이제 6이 되겠죠? 뭐 6이나 뭐 8이나 이렇게 숫자가 넣어지고 이제 작은 경우는 2, 1, 3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검색할 때마다 이제 특정 숫자가 들어오면 5보다 큰지 작은지 이게 뭐 너미 넘버가 예를 들어서 6이다 이렇게 하면 5보다 크다 라고 하면 이 루트를 타게 되고 이제 8보다 작다 라고 하면 이 루트를 타서 6이 검색이 되겠죠. 두 번만 검색하면 검색이 완료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로는 이제 좀 더 효율적인 게 없을까라고 해서 몇 가지 만들어진 게 있는데 비트리가 있어요. 비트리가 있는데 비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여기에다가 숫자를 더 추가를 해요. 추가를 해서 이제 좀 더 그 이 뎁스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4라는 숫자를 넣어서 4나 5보다 뭐 크거나 작을 수 있냐 뭐 이렇게 검색하면서 좀 더 뎁스를 이 검색 조건을 단순화시킨다. 이것이 비트리 구조이고 이 비트리 구조에다가 이제 그 가이드 비트리 이제 B 플러스 트리 구조라고 하는데 가이드로 만들어진 구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래서 5, 3, 8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10 실제 데이터는 여기 맨 마지막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여기는 조건만 넣는 거죠. 조건. 실제 값은 아니에요. 값은 아니고 조건만 넣어줘서 이제 5보다 클 경우, 이제 3보다 클 경우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을 통해서 예, 도출해내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장점 같은 건 레인지 시스템이 이제 가동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다 정렬이 돼 있어요.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저는 4에서 8까지 검색을 하고 싶다. 검색을 하고 싶다 하면 4까지 찾은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서 5에서 바로 6의 주소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쪽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6, 7, 8 요 범위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 이 범위의 주소, 범위의 값, 주소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소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들어가서 특정 튜플을 검색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트리 플러스 구조입니다. 인덱스까지 배웠으니까
실제로 샤딩의 샘플본을 보면서 이제 스프링 부트를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샤딩. 지금 저희가 샘플본 여러 개 만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컨피그 패키지가 하나 있고, 컨피그는 말 그대로 설정이에요. 설정값 넣어주면 돼요. 뭐 DB 주소라던가 뭐 특정 설정 옵션 값을 넣는 거고, 컨트롤러는 너무 많이 봤죠. 라우트 기능, URL 주소를 맞춰서 특정 서비스 로직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패키지이고, DT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객체에 저기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데이터 전달하는 이제 객체를 만들어주고,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데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기준의 튜플에 들어갈 객체를 매핑해주는 이제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레파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db하고 그리고 자바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이제 번역기라고 보시면 돼요. JPA 레파지토리나 크루드 레파지토리 통해서 이제 DB하고 JPA를 통해서 저장하고 삭제하고 수정을 해주는 거겠죠. 본격적으로 볼 텐데 늘 그랬듯이 디펜더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빌드 그레이드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리아DB 연결을 할 건데 MySQL 커넥터 자바를 쓰시면 돼요. 뭐 MySQL나 마리아DB나 저기 다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커넥터가 가능하고, 그리고 JPA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 JPA 썼으니까 JPA 써 주시고, 그리고 컨피그레 프로세서 이거는 괜찮고, 샤딩을 쓰도록 할게요. 아파치 샤딩을 쓸 건데 굳이 이거 안 써도 사실 이 패키지 라이브러리 쓰지 않더라도 저희가 샤딩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샤딩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제 트랜잭션 걸어버리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쓰지 않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갖다 썼습니다. 갖다 썼고, 이거 외에 당당 뭐 샤딩도 있던 것 같은데 요거는 테스트 안 해봤지만 위에 같은 경우는 아파치 재단에서 이제 오픈소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이게 더 잘 될 거라고 뭐 선입견을 갖고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디펜더시 넣어주고, 그리고 컨트롤러에는 적당히 게터 만들어줬는데 뭐 게터 이거 안 만들어줘도 돼요. 어차피 테스트 돌릴 거니까. 이제 컨피그에 들어가서 샤딩 컨피그 이렇게 있는데, 샤딩이라는 것은 이제 DB 여러 개를 이제 엮어서 저장한다는 개념이죠. 제가 샤딩을 쓰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다 무료 DB를 학생들한테 저기 사용하라고 하기 때문에, 공짜니까 사용하기 때문에 쓰는데, 요새 빅데이터를 가르치면서 이제 스크래핑이나 이제 데이터 분석한 것을 DB에다 계속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족해요. 네, 부족하다가 보니까 그렇다고 이제 증설 작업을 하려니 돈이 좀 아깝고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이니까 아깝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그냥 샤딩으로 혹은 저기 데이터베이스 엮어버려서 사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쿠버네티스를 할까 하다가 그냥 자바 코드로 한번 볼까 해서 샤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드 데이터 소스라는 이제 빈을 만드는데, 데이터 베이스 여러 개 엮어버리면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타입
클라우드 타입을 쓰는데 클라우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짜로 DB를 쓸 수가 있어요. 이제 클라우드 타입 들어가서 클라우드 타입 들어가서 DB를 만들어 주면 돼요. DB 물론 용량이 1기가밖에 안 됩니다. 마리아DB 있고 RDB면 마리아DB나 포스트그레이스 둘 중 하나 쓰시면 되는데 뭐 가장 쓰기 편한 마리아DB로 해놨고, 그리고 마리아DB하고 포스트그레이스의 차이는 이제 멀티프로세스의 유무인데 멀티프로세스가 가능한 포스트그레이스를 쓰면 이제 멀티코어에서 좀 더 성능을 발휘하지만 컴퓨터 지금 마리아DB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싱글코어일 거예요. 싱글코어라서 그뭐 포스트그레이스 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DB로 쓰는 겁니다. 자, 마리아DB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고 설정 변경 들어가셔서 루트에다가 비밀번호 써주시면 돼요. 써주시면 이제 계정하고 비밀번호 데이터 소스에 여기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create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주셔서 이름을 맞춰서 써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샤드 테스트라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주고 이제 그대로 코드를 쓰시면 되는데 알고리즘을 넣어주는 데가 있어요. 알고리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면 되고, 아까 말했던 이제 모듈러나 뭐 카테고리 혹은 뭐 나누기 방식으로 적당히 해주시면 돼요. 여기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MES ABS에서 CRC 32를 써서 이제 이 나머지 저기 샤드 사이즈만큼 나눠서 이제 각자 저장하는 방식으로 해놨어요. 사이즈를 구해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고랭으로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리턴 받아서 그 수치 기준으로 이제 나누어서 저장하는 방식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 CRC32로 나눠서 썼네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룰 컨피그레이션 요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네요. 샤드 룰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set 테이블 어레이 리스트 룰 컨피그레이션 유저 시퀀스 타입 샤드 알고리즘 넣고, 그리고 데이터 소스 컨피그 프로퍼티스 이렇게 넣어주는 구조네요. 그리고 create 데이터 소스 여기에다 넣어줬고, 테이블 룰 컨피그레이션 각자 다 만들어 놨네요. 스노우마이크 프리머리 키 네임 프로퍼티스 딱 3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3개를 지정을 해줘서 이제 자동으로 샤드 데이터 소스 팩토리에다가 이제 데이터 저기 베이스 소스 구조를 집어넣어서 이제 리턴을 해주면 이 컴피리케이션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완료를 해줍니다. 완료를 해주고, 자, 시작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샤딩 테스트에서 트랜잭셔널 넣어주고, 이제 유저 레파지토리 인서트 뭐 메서드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 이제 엔티티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이제 크루드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세이브라는 메소드로 JPL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을 해보면 에러가 뜨네요.
버전이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종속성 버전이 이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빌드, 그레이드, 종속성, 분석, 안티아. 이제 JPA 3점 버전하고 지금 샤딩 JDBC 코어하고 맞지가 않네요. 지금 런타임 4.2 버전하고 4.10 버전 충돌이 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종속성 이제 충돌 수정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사실 샤딩이 뭐 그렇게 큰 기술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오픈 소스를 사용해서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없고 사실 샤딩이란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샤딩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기 어디죠? JDBC 코어 여기 들어가서 충돌하는 버전 이제 어떤 버전을 쓰겠다라고 그레이드에다가 만들어 주기만 하면 돼요. 만들어 줘서 설정해 주면 이제 충돌이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10 버전을 쓴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JDBC 코어, 샤딩 JDBC 코어에서 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서로 라이브러리끼리 이게 잘 호환이 돼야 되는데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괜히 거기에 에너지 투자할 필요 없었고 그냥 알고리즘을 직접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 분배해서 튜플 저장하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재밌고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딱 봐도 괜히 삽질을 할 것 같아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샤딩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샤딩. 자, 샤딩을 배울 때 저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 스케일업, 스케일 아웃, 그리고 수직 분할, 수평 분할 이렇게 배우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스케일 아웃이라는 것은 동일한 성능의 DB나 뭐 서버를 엮어서 이제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고, 이거 수직 분할은 이제 컬럼 기준, 수평 분할은 튜플 기준으로 이제 잘라서 분할해서 저장한다라고 개념을 배웠어요. 이것이 샤딩에 배울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수평 분할을 얘기할 때 뭐 PK하고 인덱스를 언급을 했죠. 인덱스. 자,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 투표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B, B트리, B 플러스 트리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덱스를 빠르게 검색하는 방법은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하려면 무조건 정렬은 필요하다. 이것도 저희가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제 클라우드 타입을 썼다는 거 그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 타입은 손쉽게 서버를 구성할 수 있는 이제 파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처음에 뭐 테스트하거나 포트폴리오 만들 때는 백엔드라면 권장하는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긴 한데 클라우드 타입이 가장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가장 편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중요한 거는 샤딩과 이제 수평 분할을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만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이제 조회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힘을, 생각하는 기술, 그리고 생각하는 이제 관점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켈이나 마리아DB, 뭐 저 같은 경우 마리아DB를 쓰고 있는데, 마리아DB를 쓰고 샤딩이나 스케일아웃을 위해서 이제 특정 이 오픈소스 아파치의 샤딩 JDBC 코어를 쓰지 않더라도 엑스펜더라는 이제 기술이 있어요. DB를 엮어서 증설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굳이 샤딩 JDBC를 이제 수정해서 쓸 필요는 없고, 수동으로 알고리즘을 만들다가 데이터가 량이 많으면 그때 엑스펜더를 써서 DB를 엮어서 증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이제 DB를 연동시켜도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스프링 부트 안에서 제어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티스 같은 경우에는 엑스펜더 그리고 쿠버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혹은 DB, 컨테이너 밖에서, 그죠? DB 밖에서 이걸 엮는 기술이고, 지금 샘플본으로 보는 이제 샤딩 JDBC 스코어 아파치젠에서 만든 거는 이제 스프링에서 DB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배하는지 스프링 안에서 이제 알고리즘으로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스프링부트에서 제어하느냐, 아니면 DB끼리 이제 DB 밖에서, 스프링부트 서버 밖에서 컨테이너나 DB를 엮는 거냐, 이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아키텍처 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스프링부트 전공을 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괜찮은 방식이에요. 괜찮은 방식이어서 한 번쯤 해도 괜찮고, 그렇다고 아파치의 이 JDBC 샤딩을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손수 작업하셔서 DB 연동해서 PK 값 불러온 다음에 어디에 DB에 넣겠다 혹은 사이즈를 구해서 어디에 넣겠다, 이 알고리즘을 직접 만드시는 게 훨씬 편하고 좋으실 거고, 내가 이제 뭐 인프라나 혹은 서버 밖에 있는 리눅스까지 제어를 하고 싶다, 제어를 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엑스펜더나 쿠버네티스처럼 밖에서 제어하는 법을 이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게 답이 있다고 얘기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배우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